네, 정부가 제2기 국가 나노기술 지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나노기술에 대한 분류는 물론이고 분야별 기술 개발과 이 상용화를 위한 계획까지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래 사회에 미칠 환경적 요인도 분석해서 담았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과 민간 연구 개발 방향 설정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이 국가 나노기술 지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부 융합기술과 이재범 과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네, 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범입니다. 이 나노 기술의 활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가 나노 기술 지도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이 나노 기술은 물질을 이루는 이 분자 수준까지 내려가가지고 물질을 미세하게 제어하거나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모든 과학 기술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과학 기술이 그 수준하고 깊이가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생물의 DNA 구조를 제어해가지고 동식물을 복제한다거나 그 강철보다 뭐 100배, 200배 강한 섬유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네. 이런 나노 기술이 이제 모든 기술 영역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나노 기술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발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제 이 정부나 민간 쪽에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매년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나노 기술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1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네.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번에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고 2025년도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노 기술을 연구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또 이걸 기술로 활용해서 산업에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도움을 네네.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지도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만든 게 2기고 또 5년 전에 만든 게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 네.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지난번 2008년도에 만든 1기 때는 예. 나노 기술이라는 거를 이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해서 그 나노 소재, 나노 소자, 나노 바이오, 나노 에너지 환경, 나노 공정 측정, 뭐 장비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 어떤 그 나노 제품이 있으면 그 나노 제품에 들어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네. 그 소재 기술도 있고 바이오와 관련된 기술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술이 도대체 어떤 제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아. 그 한마디로 그 국어 사전 찾아볼 때처럼 이제 기억부터 희읍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찾기도 어려웠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나노 기술이 유망하게 쓰인 그 제품을 먼저 그 도출을 21개 제품을 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21개 제품이 들어가는 그 5개의 유망 산업군을 이렇게 도출을 해갖고 쉬운 좀 더 이렇게 찾아보기 쉬운 나노 기술 지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예. 이 과정에서 그 저희뿐 아니라 산업부에서 일하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매니저 분들도 광범위하게 참가를 했고요. 네네. 네, 대학하고 또 연구계에 계신 한 100여 분에 이르는 그 교수분들 또 연구진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국가가 만드는 그 나노 기술 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정책과 연계된 어떤 전략적인 로드맵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그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1개 제품군을 예. 2020년 이후에 시장 창출이 가능한 시장이 그 창출할 수 있는 그 조기 시장 창출형 제품군하고 예. 그다음에 좀 시장은 좀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지만은 개발이 되면은 그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군이 있느냐. 예. 또 원천 기반 기술을 그 확보해야 될 어떤 제품군이 뭐냐 이렇게 3가지로 그 21개 제품군을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기 시장 창출형에 해당되는 그 제품군을 선별을 한 다음에 이거는 기업하고 민간이 주가 돼가지고 예. 정부 예산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개발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런 그 전략이고요. 네. 그 신산업 창출형은
그 신산업 창출형하고 이제 원천 기반형은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신산업 창출형 제품군에 속하는 것은 이제 중장기 중점 투자를 이제 하다가 꾸준하게 하다가 시장이 형성되면은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그 적게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원천 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약의 보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하고 시장 환경을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그 제품군에 대한 나노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민간이나 그 개인이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부가 나서서 이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에 마련된 나노기술 지도가 그 미래 사회에는 어떤 역할을 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네. 이 나노 기술 지도는 이제 각 정부 부처 또 민간 연구계의 그 중장기적인 R&D 전략하고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기존의 이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징 이걸 대폭 개선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지정했던 그 전략 제품과 산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고급 전문 일자리가 이제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네네. 기존의 산업이 이제 한 차원 고도화되고 또 신산업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2기 국가 나노기술 지도에 대해서 미래부 통합기술과 이재범 과장과 함께 자세히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